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한동안 방황을 좀 하고 힘들게 살았네요. 사실 제가 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질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나 특징을 잘 기억하다 보니 사장님 모시고 거래처 접대를 자주 다니게 됐고 소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니까 거래처에서도 만족해했습니다. 자연히 사장님은 저를 신임하고 더욱 신뢰했죠. 하지만 부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은 15년 가까이 호영호재하던 저를 버리고 부장님의 손을 들어주더군요. 제가 사장님한테 찍혔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저한테 아부를 떨던 직원들도 안면을 싹 바꾸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부장님의 갈굼은 더욱 심해졌고요. 그래서 참자 이러면서 회사를 다녔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구토 증세가 몰려오고 머리가 띵한 것이 아무래도 출근 스트레스로 몸도 이상해진 것 같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말아먹고 어찌저찌 어느 중견기업 사장이 운전기사를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모셔다 드리고 약간의 심부름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맡은 일을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그렇게 팔자에도 없는 운전기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장님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것 없이 할 일만 끝나면 자유시간도 넉넉히 줬죠. 노동 대비 보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사모님 성격이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살다 이런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일단 반말로 모든 게 시작합니다. 아저씨 뭐해? 나 마트 가야 하니까 차 준비해줘.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집으로 올 때 장 보고 와라, 애를 학교에서 데려와라, 집에 와서 쓰레기 좀 버려라 등등 가사 도우미가 해야 할 일과 제가 해야 할 일을 전혀 구분짓지 않고 일단 저만 보이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엄청 잔소리가 심했어요.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보면 충격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조금만 차가 움직여도 사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운전 똑바로 해. 이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워. 우리 집 개도 이보다 운전 잘하겠다.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차를 세우고 사모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아이와 아내 사진 보면서 화를 삭히는 수밖에 없었죠. 소문 듣자니 1년에 3번까지 운전기사가 바뀐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님 성격이 개판이면 사람이 저렇게 자주 바뀔까 한심하더군요. 그렇다고 사장님에게 일일이 일러 바칠 수도 없고 그냥 꾹 참고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다가 눈치 봐서 관둬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별다른 일 없으면 집에서 사모님 마트 가시는 거나 혹은 골프 치시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면 오전 업무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오전엔 차 안에 누워서 낮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모님이 별다른 말씀이 없어서 차 안에 누워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파일을 안방에 두고 왔으니 가져다 달라는 내용이었죠. 오늘은 사모님도 여행 가고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가면서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더군요. 이런 잔심부름이 좀 귀찮긴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업무라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사모님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행 가신다고 했는데 TV를 안 끄셨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모님 목소리에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통화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통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드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안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통화가 아니라
웬 남자랑 안방 안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노골적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들어도 연인이 나누는 대화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 녹음기를 켜뒀죠. 예전 회사 부장님에게 엄청 갈굼당해서 증거로 쓰려고 무슨 말만 하면 녹음하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그리고는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불륜의 목소리를 제대로 녹음해 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0여 분 있으니까 웬 젊은 남자가 사장님 댁에서 나오는 겁니다. 차 안에서부터라 얼굴 전체를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만나면 얼굴이 기억날 정도로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사장님 댁으로 들어갔죠. 사모님은 왜 왔냐는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파일을 받을 수 없겠냐고 부탁드리니까 무슨 개벽 따고 던져주듯 안방에서 USB를 찾아서 던져주는 겁니다. 순간 욱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 들렸다가 사무실 구석에 어디서 많이 본 젊은 남자가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사장님 댁 안방에서 봤던 젊은 남자였죠. 몇 년 전에 만난 사람 얼굴도 기억하는데 며칠 전에 본 사람을 절대로 착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과 사모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기회를 봐서 사장님에게 그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젊은 직원이 사모님의 먼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치가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유달리 차가 더럽다며 아침부터 사모님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트렁크에서 먼지 닦는 손잡이 걸레로 차량 옆을 박박 문지르고 그걸 제 얼굴에 비벼대더군요. 그러면서 야, 이것 하나 못하는 주제에 무슨 운전기사를 해. 그냥 걸레 나가서 빨아와. 아이, 걸레만도 못한 인간아. 살다 이런 인격적인 모독은 처음인지라 손발이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에 걸레를 뺏어서 사모님 얼굴에 던지며 야, 네가 해. 너가 이 걸레보다 더러워. 하며 맞받아쳤죠. 놀란 사모님이 저를 쳐다보길래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녹음했던 음성을 들려줬죠. 사모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워낙 친한 동생이라 장난친 거라고 둘러대는데 아주 가증스럽더군요. 그래서 제가 친척 동생하고 이런 장난을 칩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만 털어놓는다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젊은 남자랑 내연 관계가 맞고 사장님에게 친척 동생이라 속이고 취직시켜 준 거랍니다. 말 그대로 자기 옆에 끼고 살려고 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장님은 사모님 먼 친척인 줄 알고 내연남에게 월급도 주고 챙겨줬던 셈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 셈이죠. 제가 혀를 끌끌 차니까 사모님은 절대로 사장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카드를 주는 겁니다. 500만 원 매달 넣어둘 테니까 이거 받고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요. 대신 그 오디오 파일만 녹음한 파일만 넘겨줘요. 어때? 괜찮은 조건이죠? 그쵸? 순간 흔들리더군요. 매달 500만 원이 생기는 카드라니 솔직히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녹음 파일을 건네고 사모님이 매달 500만 원을 입금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곤 일단 그날은 마무리했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초지종은 전혀 설명 안 해주고 매달 5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상상만 해도 기분 좋다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런 질문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다면서 저 혼자 계획을 세워봤죠. 제가 무슨 협박범도 아니고 이런 걸로 팔자를 고치려는 양아치도 아닌데 괜히 이런 사건을 목격해서 한 집안을 풍비박살내는 것은 아닌가 양심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모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저에게 500만 원을 건네며 일단 이걸로 입을 다물어 달라는 겁니다. 망설여지더군요. 그랬더니 이 돈으로 만족 못하냐며 5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달 1,000만 원이야. 녹음 파일 하나에 매달 1,0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마음이 안 움직이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매달 500 받는 대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젠 사람이 좀 되려나 했는데 사모님은 그 이후로 아예 대놓고 그 젊은 남자랑 놀러 다니더군요. 심지어 저보고 운전하라 해놓고 그 젊은 직원이랑 골프 치러 가고 야외 놀러 다니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대놓고 바람을 즐기는 겁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더군요. 이래서 세상은 야가 빠진 사람이 더 잘 사나 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돈을 더 받을 걸 그랬나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한마디 했죠. 제가 아무리 이야기 안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행동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사모님으로서 정당하게 업무를 부탁드리는 거야. 내가 남편이랑 이 차를 타든 다른 남자랑 타든 그건 알 바가 아니잖아. 안 그래? 사실 사모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게다가 사모님은 아예 제가 있던 말든 차 뒤에서 그 남자랑 통화하면서 이혼해서 위자료 두둑히 받으면 자기한테 올인할게. 걱정 마. 나도 자기 사랑해. 이러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나마 예전처럼 모욕을 주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아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인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근교에 빌딩을 하나 분양하는데 제가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빌딩 한 켠에 있는 점포도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장사도 하면서 건물 관리도 하니 저한테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일단 운전기사 일부터 정리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잘 됐다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친동생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앞으로 더 잘 되라면서 금일봉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형 동생으로 호칭을 하자며 껄껄 웃으시더군요. 이렇게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분이 왜 여자를 잘못 만났는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절대로 제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생각하면 아예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더군요. 퇴사하기 전날 밤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에게 받은 2,000만 원 도로 송금해주고 바로 사장님한테 녹음 파일을 공개해버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 후 사장님은 이혼했고요. 사모님은 저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치고 다닌다는데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즘 장사가 잘 돼서 아주 신납니다. 포장마차 하는데 손님이 점점 늘어서 살만 납니다. 다시 성공하면 떳떳하게 사장님을 찾아뵈러 갈 생각입니다. 그때 운전기사와 사장 관계가 아닌 형 동생으로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저의 긴 글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